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3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갈 때 뭐 단순 임대로 간다, 구매 옵션이 포함된 상태로 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쪽에서 유명한 플라텐버그라는 언론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독일 쪽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믿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갈 때 일단은 임대로 가지만 거기에 구매 옵션이 있다. 그래서 구매 옵션은 5,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27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토트넘과 텔이 계약을 한다면 6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텔이나 토트넘이나 데려왔으니까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텔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조금 더 진전이 있겠죠? 그래서 텔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름은 마티스 텔이고요. 2005년생 19살이고 프랑스 국적입니다. 그리고 윙어, 스트라이커, 세컨톱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발잡이 선수지만 왼발도 꽤 준수하게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토트넘이 텔을 데려왔는데 이 텔이란 선수가 토트넘에게 필요한 선수인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으로서는 토트넘한테 아주 적합하고 필요한 선수라고 보입니다. 일단 왼쪽의 포메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4-3-3 정도의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센터백 2명 바로 앞에 미드필더 있고 그 앞에 역삼각형 미드필더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텔이 미드필더로 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세 자리, 좌우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앞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만 따졌을 때는 존슨, 솔랑키, 베르너, 오도베르 그리고 메디슨까지 넓게 봐서 윙어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런 주전 윙어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해지고 있고, 클루셉스키는 심지어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뛰기 때문에 별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키 무어를 기용하자니 무어는 아직 어려서 기량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막 그래서 유로파리그 같은 데 나가면 서브 명단에 아자이, 올루세시,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FM 같은 게임에서는 생성 선수 내지는 차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게임 화면이 약간 차륵으로 빚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교체 선수에도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교체의 폭이 좁다, 그거는 이제 전술상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죠. 뭐 우리 팀이 반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벤치에 교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으면 당연히 우리 팀에 전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팀에게도 대비하기 되게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토트넘 공격수들이 부상 없이 잘 버텨주면 좋은데 부상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멀티 자원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텔이 토트넘에 왔을 때는 앞쪽 세 자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텔이 미넨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온 건 아니에요. 특히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총 8경기 뛰었는데 그 중에 2경기 정도밖에 선발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도 253분 정도. 한 경기를 90분으로 러프하게 잡았을 때는 3경기도 못 뛴 거예요. 뭐 바이에른 미넨에 그나브리, 코망, 사네, 이번에 들어온 올리세, 이렇게까지만 해도 윙어가 4명이기 때문에 사실 텔이 자리 잡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했다. 즉 지금 텔이 좋은 상태로 토트넘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토트넘 팬분들이 경기를 보실 때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텔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어리긴 하지만 나도 좀 치고 올라갈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기회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또 토트넘이 부상 선수로 미넨보다는 좀 자리가 널널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포스테코글루가 아치그레이, 베리발, 무어 이런 선수들 쓰는 거 보면 뭐 어린 선수를 쓰는데 거부감이 있는 감독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 토트넘 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여기서 경기 많이 소화하면서 나라는 선수가 어떤지 보여주고 뭐 다시 미넨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든 한번 내 축구 커리어에 반전을 줘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토트넘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상태에서 온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티스 텔이 어떤 선수인지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텔의 슈팅 능력이에요. 텔이
좋은 슈팅을 보여줬을 때가 주로 왼쪽에 서가지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오른발로 슈팅할 때거든요. 근데 그 파고드는 동작 그리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들 그런 것들이 좋다고 느꼈고요. 또 슈팅을 땡길 때 스윙을 크게 가져가면서 나 슈팅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알리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텔은 슈팅 모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요것도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슈팅 모션이 크지 않다는 거는 수비로 하여금 골키퍼로 하여금 약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골키퍼들은 그러니까 상위권 레벨 뭐 프리미어리그나 유럽 큰 리그들의 골키퍼들은 선수의 자세를 보고 슈팅 궤적을 예측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슈팅 모션이 크지 않다면 그 골키퍼들이 예측하기도 어려워지니까 이런 면은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슈팅 모션이 크지 않는데도 발을 뒤로 바짝 당기지 않는데도 슈팅이 센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좀 발목 힘이 좋은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마차기, 밀어차기 모두 능숙한 편이고요. 왼발도 꽤나 잘 쓰는 편입니다. 이 왼발을 잘 쓰는 거는 뭐 토트넘 축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잘 써서 플레이할 때 이득이 많다는 거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텔도 뭐 손흥민만큼은 아니지만 왼발 슈팅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격수에게는 양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게 심리전 걸기도 유용하고요. 당연히 파괴력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슈팅 테크닉, 슈팅 파워, 뭐 능숙한 양발 이런 것들은 텔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라면 피지컬이라고 저는 봤어요. 마티스텔이 지금 나와 있는 프로필상으로는 키가 183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 자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또 클래식한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니거든요. 피지컬 자체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윙어로도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몸을 잘 쓴다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쓰는 요령은 조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또 요즘 축구에서 감독들이 소유권을 잃지 않는 거를 중요시하는 감독들이 많다 보니까 윙어지만 몸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몸을 쓰면서 공 지키고 다시 우리 팀 선수한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팀 선수들이 수비 복귀하지 않아도 되니까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텔은 그런 것들은 아직 경험이 쌓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스트라이커 자리에 서려면 그런 지저분한 싸움들에서 이겨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플러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더볼 상황,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블하고 순간 속도는 괜찮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몸의 민첩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 치고 툭 나가는 그 단기간의 속도가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드리블 역시 좀 번뜩일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드리블할 때 오른발로만 터치하느냐 또 왼발도 섞여서 터치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왼발도 섞어서 터치하기도 하고 막 헛다리 짚기 이런 것도 자주 쓰면서 확실히 번뜩이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세 명 제치는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드리블이 조금 길어질 때가 있어서 고립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스를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드리블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요. 옆에 동료가 있어도 땅을 보고 드리블하는 경우가 있어서 패스가 한 템포 늦게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립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공 지키는 능력 역시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간결하게 하면서 공 잘 안 뺏기는 선수가 있지만 그런 선수들은 또 원더플레이, 슈퍼플레이는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텔 같은 선수들은 좀 과감한 도전을 많이 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멋지게 제치는 장면들이 있고 또 밀집 수비에서는 그런 측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또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지공으로 뚫어낼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드리블로 좀 답답함을 겪을 때가 있는데 마티스텔 같은 선수가 있으면 또 그런 옵션에서는 괜찮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잘하는 선수는 드리블 할 때 하고 패스할 때 하고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뭐 그런 완벽한 비율을 갖춘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텔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건 바이언에서 안 좋은 상황일 때 좀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느끼는 느낌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번뜩임이 되게 높게까지 올라간다면 완전히 또 대성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방금 전과 연계되는 특성인데요. 번뜩임은 가지고 있는 자원. 하지만 간결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씩은 왜 안 줘? 라는 상황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와서 경기할 때 저거는 옆에 좋은 선수 있었는데 좀 주지 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야, 저걸 뚫어? 이거 물건이네 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토트넘 선수로 따지면 좀 포지션은 다르지만 텔과 정반대되는 유형의 선수가 저는 아치그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레이가 나이가 어린 것 치고는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선수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번뜩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야 되고 어이없게 템포를 끊어먹고 또 너무 탐욕을 가진 모습이 많으면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를 조절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텔이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느껴집니다. 토트넘에서는 어떤 걸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했고요. 일단 첫 번째, 지공 상황에서의 번뜩임입니다. 토트넘이 경기 안 풀릴 때는 상대방을 몰아놓는 것까진 잘하지만 거기서 뚫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중앙으로 공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측면 쪽에서 공이 많이 돌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측면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1대1에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럴 때 텔의 번뜩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텔이 속도도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속공 상황에서 도전적인 마무리, 텔이 슈팅 모션도 크지 않고 동작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강력한 슈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무리도 과감하게 시도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템포에서 마무리 바로 하고 공을 빨리빨리 소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텔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본적인 달리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역습 시에 텔이 빨리 공격진에 붙어주면서 공 가진 선수한테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죠. 나를 이용해서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텔에게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완전이적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사실 어려서 텔이 포텐셜은 있어요. 근데 유망주는 100%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텔이 완벽하게 고점을 찍어본 유망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의 이적료 옵션이 5,500만 유로, 한 827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지르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무리하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임대해보고 거기서 토트넘이랑 너무 잘 맞고 가능성도 보이고 텔도 토트넘에 올 생각이 있고 이래서 이적이 성사되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6개월 동안 텔을 쓰는 건 토트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멀티 자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텔도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좀 됐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어쨌든 간 큰 무대에서 많이 뛰고 싶을 거고 거기서 빨리 자신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동기부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텔과 토트넘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텔이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어쨌든 간 이적을 해서 왔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트넘 팀적으로도 텔의 개인적인 축구 커리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토트넘에서 텔이 잘 맞을까? 혹은 토트넘에서 텔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트넘은 텔을 완전히 데려오는 게 적절한 방안일까? 이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